읽어주는 동화책 꿈을 사서 왕비가 된 문희. 김유신 장군에게는 보희, 문희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보희가 언니, 문희가 동생이었죠. 둘은 무슨 일이든 함께하는 의좋은 자매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에서 깬 보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걱정이 된 문희는 조심스레 물었죠. 언니,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안색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공연히 얼굴이 빨개져서 문희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이런 언니의 모습을 처음 본 문희는 더욱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언니,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러자 보이는 더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곧 입을 열었어요. 실은 내가 꿈속에서 서학에 올랐다가 오줌을 누웠단다. 그런 일로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란다. 나중에는 서라버리 온통 오줌에 잠기질 않겠니? 세상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말을 마친 보이는 아까보다 얼굴이 더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언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서라버리 오줌바다가 되었다고요? 문희는 조금은 우습기도 해서 보희에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보희가 발끈했죠. 그것 봐, 네가 놀릴 줄 알았어. 내가 아무 말도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문희가 문득 웃음을 거두고 말했어요. 언니, 지금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 꿈을 저에게 팔아요. 제가 그 꿈을 살게요. 뭐라고? 꿈을 산다고? 그렇게 창피한 꿈을 산단 말이냐? 뜻밖이었어요. 문희가 평소에도 적극적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보이는 아무리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문희는 보이의 되물음에 오히려 진지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창피하긴요. 정말로 대단한 꿈 아니에요? 제가 언니의 꿈을 살래요. 보희는 도무지 동생의 속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꿈을 사겠다니. 언니, 내가 비단 치마를 줄게요. 꿈값으로 그 정도면 모자라지 않겠죠? 아니, 네가 가장 아끼는 그 비단 치마 말이냐? 보이는 놀림을 당하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물론 장난삼아 한두 푼을 주고 꿈을 사고 파는 건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까워서 입지도 않는 비단 치마를 주겠다니 보이로서는 문희의 속내를 이해하기 어려웠죠. 굳은 표정을 보니 장난은 아닌 듯 했어요. 네 생각이 좀 그렇다면 꿈을 팔게. 그 대신 절대 물러달라고 해선 안 돼. 알았지? 보이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망측한 꿈인데다가 비단 치마까지 준다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자, 그럼 내 꿈을 던질 테니 잘 받아. 보이는 곧 문희에게 꿈을 던지는 신용을 해보였어요. 그러자 문희는 옷깃을 열어 그 꿈을 받는 척 흉내를 냈죠. 그런 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씩 웃었어요. 보이는 비단 치마를 얻어서 기뻤고 문희는 아주 특별한 꿈을 얻어서 뿌듯했어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어요. 마침 이날은 오기일이었죠. 사람들이 찰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며 모든 일에 조심하는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김유신은 김춘추를 초대했죠.
춘추공, 모처럼 만났는데 우리 죽국이나 하면서 즐기는 게 어떻겠소? 오기래 죽국이라. 사실 김춘추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둘도 없는 벗인 김유신의 제안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모처럼 공을 차며 한나절을 유쾌하게 보냈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한창 놀던 중에 김유신은 슬그머니 김춘추의 옷자락을 밟았어요. 그런 탓에 김춘추의 옷고름이 툭 떨어져 나갔죠. 아이쿠, 이걸 어쩌지? 춘추공, 옷고름이 떨어졌소이다. 이거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소. 김유신은 일부러 한 짓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 하며 공연히 호들갑을 떨었어요. 김춘추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죠. 오늘이 오기일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드러내놓고 언짢아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괜찮네. 뭐 이런 걸 가지고 호들갑인가. 하지만 김유신은 김춘추의 마음을 읽어내고 위로하는 듯 말했어요. 춘추공,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마침 여동생들이 집에 있으니 꿰매달라고 하면 될 것이오. 김효신은 사양하는 김춘추를 데리고 한사코 집 안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먼저 첫째 누이 동생 보이에게 가서 말했죠. 보이야, 어쩌다 보니 춘추공에 옷고름이 떨어졌구나. 내가 좀 꿰매 주었으면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보이는 뽀로통한 얼굴로 잘라 말했죠. 오라버니, 안 될 말이옵니다. 그렇게 하찮은 일로 어찌 귀한 분 곁에 갈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자 김유신의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어요. 웬일인지 적잖이 실망하는 눈빛이었죠. 그렇다면 하는 수 없구나. 문희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김유신은 문희를 찾아가 말했어요. 문희야, 내가 실수로 춘추공의 옷고름을 떨어뜨렸구나. 내가 춘추공의 옷고름을 달아주어야겠다. 문희는 김유신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았죠. 문희는 그의 표정에서 무슨 뜻을 읽었음인지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곧 마음을 바꾸어 선뜻 승낙했어요. 어찌 제가 오라버니 청을 거절하겠사옵니까? 춘추공을 이쪽으로 들라 하시지요. 미련한 솜씨요나 소녀가 해보겠사옵니다. 곧 김춘추는 문희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희는 김춘추의 옷을 받아들고 떨어진 옷고름을 꿰매기 시작했죠. 김춘추는 다소곳이 앉아서 바느질을 하는 문희를 이따금씩 바라보면서 뜬모를 미소를 짓곤 했죠. 자태가 참 곱기도 하구나. 수수하면서도 온화한 표정이 훗날 현모양처가 돼 기품이 서려 있지 않은가. 게다가 바느질하는 손놀림 하나하나를 보니 정성이 가득한 곳이 속이 깊은 처녀임에 틀림없어. 김춘추는 어느새 문희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던 거죠.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문희 쪽을 바라보던 김춘추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문희도 마찬가지였죠. 문희는 김춘추의 우아하고 수려한 풍모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터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은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에도 아무도 모르게 만나 사랑을 나누곤 했어요. 그로부터 서너 달이 지난 후 문희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일 수 없게 되었죠. 문희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김효신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오라버니, 용서하십시오. 전이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뭐시? 그게 사실이냐? 네가 몸가짐을 어떻게 했기에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게냐? 김효신은 얼굴을 붉히며 문희를 호되게 나무랐어요. 그러자 문희는 울음을 터뜨렸죠. 오라보니 소녀는 어찌해야 좋단 말이옵니까? 괘씸한 것, 가문을 더럽힌 내 죄를 혹독하게 물을 것이다. 또 얼마의 나날들이 지났어요. 마침 선덕여왕이 경주의 남산에 행차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김효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아랫사람들에게 급히 명령했어요. 문희가 전이의 몸으로 아이를 가져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오늘 그 죄를 물을 것이니 앞마당에 장작불을 지피도록 해라. 김효신의 목소리는 집 안팎으로 쩌렁쩌렁 울렸죠. 그 서슬푸른 명령에 아랫사람들은 다른 때보다도 분주히 움직였어요. 집안의 식구들도 깜짝 놀라 급히 마당으로 달려나왔지만 아무도 김유신을 말릴 수는 없었죠. 마당에 쌓은 장작더미는 곧 연기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문희는 그 곁에서 흐느끼고만 있었답니다. 바로 그 무렵 선덕여왕과 김춘추는 여러 신하들과 함께 남산 위를 거닐고 있었어요. 여왕은 오래지 않아 도성 안에서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죠. 선덕여왕은 연기가 나는 이유를 알아오도록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얼마 후 한 신하가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고 여왕에게 말했죠.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화랑유신이 누이 동생을 화형시키려 피운 불이라옵니다. 뭐시? 그게 무슨 해괴한 말이냐?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더냐? 선덕여왕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다름이 아니었고 누이 동생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라 하옵니다. 그때 여왕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당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김춘추였죠. 선덕여왕은 다시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문희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비가 누구라더냐? 순간 김춘추의 낯빛이 희게 변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죠. 김춘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여왕 앞으로 나섰어요. 폐하, 소인이 그 몹쓸 아비옵니다. 허허, 김춘추공이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하였더란 말이오? 그러면 대체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게요? 어서 달려가 김유신의 누이부터 구해야 하지 않겠소? 여왕은 깜짝 놀라더니 곧 김춘추에게 호통을 쳤어요. 김춘추는 여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재빨리 김유신의 집을 향해 말을 달렸죠. 김유신공 멈추시오. 임금님의 명령이오. 김춘추는 김유신의 집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쳤어요. 일단 문희를 구해낸 뒤 김춘추는 김유신에게 약속했죠. 김유신공, 내가 잘못했소. 문희를 나의 아내로 맞을 것이니 화형을 멈추시오. 다행히 문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문희는 김춘추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답니다. 얼마 후 김춘추와 문희는 혼인을 했어요. 비로소 김유신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김춘추가 신라의 제29대 태종 무열왕이 되었어요. 문희는 김춘추와의 사이에서 문무왕을 비롯해서 인문, 문왕, 노차, 지경, 개원 등을 낳았답니다. 뒷날 사람들은 문희가 보이에게서 비단 치마를 주고 꿈을 사서 왕비가 되었다며 놀라워 했답니다.